안녕하세요. 해냄학원에서 신성고 통합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원희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는요. 1학기 중간고사 우리 신성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촌학원가에서 약 10년간 신성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 신성고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은 어떠한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이 신성고 학생들만의 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니 매년 좋은 성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이 자료는 신성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온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확인을 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성고 통합과학 이번 중간고사의 난이도는요, 중 정도 됐습니다. 원래 신성고 시험 문제 하면은 좀 어렵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올해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신성고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 생각보다 신성고에서 문제가 쉽게 나왔네? 라고 보였던 난이도였고요. 자, 문항수는 선택형 20문항에 논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변화사항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새 교육과정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요. 첫 해에 이제 새로 추가된 소단원의 개념에서 약간 혼동이 있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처음 접하는 개념이다 보니 개념 설명을 하시다가 약간 이게 맞나 싶은 내용을 설명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기를 해오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조금 혼동을 겪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문제 유형은 모의고사 유형으로 크게 변화하진 않았습니다. 매년 신성고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편이었어요. 자, 제가 쭉 이제 1번부터 논술형 2번까지 문제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가 몇 번인지, 그 문제에 어떤 문항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 분류사항을 좀 보시면서 이 문항 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며 난이도는 어떠했구나, 저걸 틀리면 안 됐었는데 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1단원 과학의 기초 파트는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과학의 기초 파트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처음 배우게 된 단원인데요. 이 과학의 기초 파트는 뭐 변환을 하거나 살짝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 가량으로 이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다는 거. 자, 2단원의 자연의 구성 원소는 우주를 포함하여 우주에서 생성된 원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생각보다 문제량이 적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내용이 많기도 하고 수업을 또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학교에서.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좀 적게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2단원 마지막에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이 있었어요. 이쪽 파트는 주기율이라고 하는 원소들의 성질, 원소들의 결합 파트를 냈고요. 이 원소들의 결합이라는 파트에서 난이도 중상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이 문항들 중 이제 아이들이 시험 하루 전에 제게 와서 직전 대비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직전 대비는 당장 내일 너희가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지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라는 걸 풀려줬었어요. 자, 그 문제들 중 적중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문제 중 몇 문제를 적중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17문제를 적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 않게 문제를 내셨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학교 수업만 잘 들었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복습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직전 대비 파이널 17번에 있던 문제가 시험지 2번에 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과학의 기초 파트 문제였는데요. 기본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였고요. 개념을 묻는 문제였어요.
자, 직전 대비 파이널 27번과 시험지 3번의 문제가 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보기가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도 문제를 만드실 때 뭐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실 거고요. 문제를 만들면서 아,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내야 틀리겠구나 라는 걸 계속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주 비슷하게 들어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 대비 파이널 17번과 시험지 7번에 그림이 완전하게 똑같이 나왔죠. 저 내용은 이제 원소가 생성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크기 비교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시험지에 보기는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요. 가려져 있고요. 혹시 이제 세부사항이 좀 궁금하시다면 학원에 내원을 해주셔서 이 모든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우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고요. 별 A, 별 B, 별 A, 별 B로 그림이 완전하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보기만 살짝 바뀌었을 뿐 내용이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기도 이제 뭐 구성 원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줬느냐 아니면 문장으로 적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이 똑같았어요. 자, 그리고 넘어와서는 주기율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주기율의 성질들 비교를 하고 있고요. 어떤 원소들이 어디에 매칭이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X, Y, Z를 심어놓고 여기에 어떤 번호가 들어가야만 원소들이 매칭이 되는가 찾는 문제였고요. 유사하게 출제가 됐죠. 자, 저기도 보시면 이제 주기율표 상에서 빈칸을 뚫어두고 수수께끼 찾듯이 원소들을 비교하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찾아가는 방식이 유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이온 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온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전자가 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적중했어요. 자, 저기는 공유결합 문제입니다. 들어가 있는 공유결합 방식이 똑같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였고요. 난이도가 높진 않았지만 4.5점의 배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추라고 준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반도체 파트의 문제고요. 이 반도체 파트도 내용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달라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셨고 그림이 똑같이 출제가 됐고 이 안에서 불순물을 첨가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온 시험지에서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적중 문항 안에 있었는지 또는 제가 앞에서 정리해드린 모든 문항의 이제 분석표 있었죠. 분석표를 쭉 보시고 이 문제를 틀린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난이도가 이렇게 낮았던 문제인데 얘가 왜 틀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 주셔야 돼요. 이거 너 왜 틀린 것 같아? 실수했어요. 몰랐어요. 아니면 헷갈렸어요.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좀 헷갈렸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말고사에서는 그런 실수, 그런 이제 뭐랄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연습을 해줘야겠죠. 자, 신선고 총평입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면접 보시면요. 기말고사 때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제일 마지막 줄에 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기말고사 범위 중에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매년 신선고에서는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문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줘야 돼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따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문제들에서 살짝 헷갈리는 정도였다. 실수를 해서 틀렸다면 등급이 좀 많이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신선고의 과학 문제는요. 다 수능형, 즉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모의고사형이다라고 하면
과학에서는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기, 기역, 니은, 디귿 중 한 개라도 헷갈리는 문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안에서 내가 기역, 니은은 제대로 풀었는데 디귿을 제대로 풀지 못했을 때 많이 틀려옵니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한 문항으로 계속해서 혼동이 오거든요. 그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매일 과학 공부 계획을 짜서 수행하자. 자, 제가 저기에 밑줄을 쫙 그어놨죠. 자, 우리 신성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좀 수학이 좀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다가 과학 공부가 좀 뒤처지고 국어 공부도 해야 돼서 과학 공부를 좀 밀어넣고 영어 공부를 해야 돼서 과학 공부를 미뤄둡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과목이 되게 중요해졌죠. 중요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심지어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수능으로 봐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을 뒤로 미뤄둬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단위수도 국영수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벼락치기도 불가능한 과목이라는 걸 이번 시험을 보고 꼭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일 과학 공부를 계획해라 그리고 수행해라 라고 적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매일 10분만 공부해도 되니까 건너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 10분을 하더라도 내가 외웠어야 하는 것들 또는 매일매일 풀어서 그 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들을 매일매일 몇 문제 풀어야 하는지를 숙제로 내주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는 과학 공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 범위 중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적 시스템 단원은 신성고 시험에서 난이도가 많이 높게 나옵니다. 특히 물리학 1까지 올라가서요. 그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의 문제를 끌어다가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말고사 준비에 이제 힘을 써주셔야 돼요. 자, 제 통합과학 수업 신성고반은 일요일 4시부터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성고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이제 신성고 학생들 많이 모여 있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온 수업, 학교 시험에서 무엇이 출제될지를 제가 학교 필기본을 보고 아이들에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고반이라는 것의 어떤 장점이기도 하겠죠. 자, 강의 내용입니다. 이미 5월 7일이 지났어요. 5월 7일부터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고 들어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수업은 개념 테스트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통과하지 못할 시 재시험을 무한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개인별 취약 단원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꼭 필수로 참석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과제를 다 해오지 않은 친구들 필수로 참석해야 하고요. 필수 참석자 이외에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에서 예를 들면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였고 이 안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 이 내용이 조금 문제를 더 받고 싶어. 아니면 질문을 하면서 공부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스카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조는 것 같은데 과학 공부를 할 때만이라도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선생님의 감독 하에 공부를 좀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클리닉을 이용해서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필기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 또는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기 자료는 언제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별 피드백이 완벽하고요. 세 번째, 전직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꿀팁 전수가 적혀 있죠. 네, 이미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성여자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네, 교사로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직접 겪고 듣고 본 것들이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 왔을 때의 그 모습과 학교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학교에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처져 있고 많이 졸려 있고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히려 다운돼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와서 또릿또릿한 눈망울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조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딱 보였을 때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시점에서 졸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나 여기서 어려운 문제 내야겠다. 여기서 내가 말한 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건데 이걸 들은 친구가 두세 명밖에 없네? 오케이, 그럼 그 친구들만 맞게끔 문제를 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이 절대로 학교 수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학원 가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가 언제나 수업 때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정리 잘 하고 가고 있어요. 자, 테스트 결과 당연히 알림톡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클리닉 진행을 하며 시험 대비 직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 제공이 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건 성적표 알림톡입니다. 저는 오답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보내주고 있고요. 아이들과 어머님들께 모두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사항이 이렇게 같이 전송이 돼요. 제가 공지사항을 적어두고 개인별 전달 사항을 적습니다. 오늘 유독 우리 학생이 좀 많이 졸았다라고 한다면 많이 졸았습니다 라고 적어줄 거예요. 그리고 출석률, 그 다음에 복습 과제, 개념 테스트 점수가 적혀 있고요. 이 점수의 그래프를 각 반 아이들과 평균 비교해가지고요. 쭉 추이도를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에 꼭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재시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온라인 콘텐츠라고 해서 제 수업 복습 영상이 올라가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승인 신청을 하고 이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수업은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촬영되는 모든 이 수업을 듣고 복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온오프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리닉도 진행을 함과 동시에 제가 모두 다 직접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한다면 옆에서 밀착해서 하나하나 봐주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보내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 클리닉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전 10시부터 3시 30분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참여하면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남학생들 중 조금 이제 덜렁댄다라고 표현하죠. 뭔가를 놓치고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놓치는 것들은 결국은 체계화된, 그러니까 꼼꼼한 무언가에서 하나씩이 비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주는 게 신성고 학생들의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원포인트 통합과학이라고 수업을 하고 있죠. 이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특히 신성고 학생들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열심히 수업해서 이번 기말고사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